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을 읽어주는 남궁재훈 주임과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월요일 1월 16일 순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미국 시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요 지수 먼저 보시면 다우가 0.33%, S&P 500 0.4%, 나스닥 0.7% 상승을 했고요. 러셀 2000도 0.58%,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39% 이렇게 오르면서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도 보시면 대체로 다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영국 쪽도 한 0.6, 유럽도 0.5, 프랑스도 0.7, 그리고 독일도 0.2 오르면서 미국 쪽과 유럽 쪽 모두 좀 강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개월 동안 29.5%가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네, YTD 기준으로도 10.6% 오르면서 다른 지수들 대비해서도 가장 강한 모습입니다. 아, 그렇네요. 연초 이후로도 11% 지금 가까이 올라 있고요. 섹터별 동향은 어떻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강세를 보였었던 섹터로는 자유소비재가 한 0.97% 오르면서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IT라든지 헬스케어, 금융, 커뮤니케이션, 필수소비재, 에너지, 소재 이런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약세를 보인 업종으로는 부동산이 마이너스 0.6, 유틸리티 마이너스 0.4, 그리고 산업재가 마이너스 0.1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세 개의 섹터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연초 이후로는 어떤 섹터가 가장 많이 올랐죠? 연초 대비해서는 자유소비재가 8.14% 오르면서 가장 강했었고, 그리고 또 소재가 한 7.9%, 커뮤니케이션도 7.9%, 부동산은 7% 오르면서 이런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약세를 보인 업종으로는 헬스케어만 YTD 기준으로 마이너스 0.4 하락 중에 있습니다. 헬스케어만 유일하게 지금 네. 마이너스 0.38% 오르면서 확실히 이제 다른 작년 하반기와는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S&P 500이 연초 이후로 4.16, 나스닥이 5.85% 올랐으니까 상당히 이제 시장 대비해서 지금 언더퍼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유소비재가 S&P 500의 수익률의 2배가 가까운 그런 연초 이후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이 약간 그냥 그동안에 많이 오르면서 약간 소강 상태로 보이는 모습인데, 금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매크로 쪽 보시면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3.5%가 됐습니다. 6bp 올랐고요. 2년물도 4.23 기록하면서 9bp,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에는 또 금리가 크게 다시 좀 올랐었던 모습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뭐 큰 변동 없이 약세로 마감을 했고, WTI 같은 경우 배럴당 80달러, 한 1.9%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천연가스는 마이너스 한 7.5% 빠졌는데 급락을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위에 자료를 또 준비해서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리가 큰 변동 없이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고, 금이 1920 기록을 하면서 1.2%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8개월 내에 최고치 계속 기록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도 주말간 크게 올랐습니다. 계속 크게 오르면서 한 2만 1,000달러 아래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야, 2만 달러가 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말간 비트코인 크게 올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매수세가 크게 유입이 됐다, 뭐 이런 내용 정도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때 16,000불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벌써 21,000불 가까이 올라가면서 연초 이후로 25.6%. 예. 네, 가장 많이 오른 자산이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융 섹터를 보니까 금요일은 금융 섹터가 좋았네요. 네, 지난 금요일 날 금융주들이 다 같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블랙록 다 실적 발표를 했고요. 뭐 JP모건 한 2.5%, 뱅크 오브 아메리카 2.2%, 웰스파고 한 3.3% 정도 올랐는데, 뭐 대손 충당금을 뭐 많이 쌓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실적 수치들 아래에서 말씀드리고요. 네. 좀 또 강세를 보였었던 섹터 쪽으로는 반도체가 좋았었는데, 엔비디아가 한 2.3%, AMD가 한 0.3% 올랐습니다. 반면에 브로드컴이 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0.5%, 마이크론도 마이너스 0.6% 이렇게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 엔비디아도 연초 이후로 15.6%,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4% 가까이 그렇게 올랐네요. 또 리오프닝은 계속 좋네요. 예, 그렇습니다. 항공주 쪽에서만 좀 급락이 있었는데, 델타항공이 한 마이너스 3.5% 하락을 했고요. 이외에
다른 리오프닝 종목들 카니발이 2.24% 올랐고 YTD로도 30% 올랐습니다. 네. 라스베가스 샌즈도 2.7% 오르면서 YTD 14%, 에어비앤비도 한 1.9% 오르면서 YTD 17% 정도 오르면서 뭐 반도체 쪽이나 리오프닝 쪽이 올해 들어서 크게 좀 좋은 모습입니다. 네. 요즘 자동차가 강했었는데 어제는 GM, 포드가 좀 많이 떨어졌네요. 네, 지난 금요일에 GM과 포드 뭐 각각 한 5% 정도씩 네. 급락을 했습니다. 루시드도 한 1.9%, 리비안도 한 6.4% 하락을 했는데 지난 금요일에 뭐 그냥 간단하게 뉴스 흐름만 좀 봤을 때 뭐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했었는데 뭐 수요 네. 둔화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장중에는 급락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한 6% 정도 하락을 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테슬라는 마이너스 0.94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네. 뭐 GM, 네. 포드는 5%씩 빠지면서 네. 이게 테슬라의 자동차 가격 인하 때문에 네. 이 GM, 포드하고도 경쟁이 심화돼서 그런 건지 네. 네, 그 부분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GM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쉬어가는 건지 아닌지 좀 자동차 수요 둔화 이런 거는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 빠지긴 했지만 연초 이후로는 여전히 9% 정도 네. 예, 그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필수 소비재는 다 강보합 수준으로 끝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월마트가 한 0.3%, P&G 0.7%, 코카콜라 0.4%, 코스트코도 한 0.6% 오르면서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빅테크 기업 중에서는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다 그래도 플러스로 끝났어요. 아, 예, 그렇습니다. 빅테크 쪽 보시면 뭐 애플이나 구글 다 1% 정도씩 상승을 했고요. 아마존이 한 3% 올랐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2.4%,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0.3%, 넷플릭스 0.8% 오르면서 빅테크 쪽에서는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다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우리 남궁재훈 주임께서 이렇게 섹터별 주요 종목들 그리고 중요한 섹터 한 8개를 같이 나열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시장의 흐름이 확실히 좀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이고 YTD로도 지금 아마존이 17% 가까이 올랐고 엔비디아 15%, 메타, 페이스북도 지금 14% 가까이 오르고 넷플릭스도 작년 하반기에서 계속 강세를 이어가면서 연초에도 13%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지난 뭐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빅테크 너네들은 왜 이러니 뭐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예, 지금은 확연하게 빠르게 이제 반등을 모색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네요. 지난주 주말에 그러면 금요일 시장에 어떤 또 매크로 이슈가 또 있었습니까?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된 경제지표 보시면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왔습니다. 네. 64.6으로 발표가 되었고요. 컨센서스가 60.7이었고 지난달에가 59.7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해서도 큰 폭의 개선이 있었고요. 소비자 신뢰지수, 기대지수 그리고 경제상황 모두 지난해에 사진 1번을 봐주시면 되는데 네. 사진 1번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뭐 지난해 중순쯤에 바닥을 찍고 이런 뭐 신뢰지수나 기대지수, 경제상황지수 이런 것들이 모두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함께 발표를 해주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4%가 나왔고요. 컨센서스가 4.3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발표된 수치가 4.4였는데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일단 둔화세를 보이고 있고요. 21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진 1번에 지금 소비자 신뢰 지수가 초록색으로 보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초록색을 보다 보니까 정확하게 우리나라 코스피의 고점하고 이 소비자 신뢰 지수의 고점하고 일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2018년도에도 보면 그 1월 달에 우리 시장이 고점을 쳤었는데 미시간 소비자 신뢰 지수도 그때가 고점이었네요. 그리고 최근에는 언제가 고점이었나 보면 21년 상반기에 고점을 치고 쭉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때도 보니까 한 97 정도를 기록하고 그죠? 예, 빠지는 모습이었고 그러면 지금도 계속 빠지고 있나라고 봤더니 확실히 22년 하반기 한 6월, 7월 요 전후로 해서 바닥을 치고 지금
소비자 신뢰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중순쯤 바닥 찍고 계속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진 2번에는 이제 함께 발표를 해주는 단기,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뭐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 기록을 하면서 고점이었던 거의 5.5%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5년 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3%로 나왔습니다. 근데 컨센서스가 2.9였고요. 지난달에도 2.9였는데 이거 대비해서 조금 다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최근에 CPI가 6.5%로 발표가 되었었고 그 지난달이 7.1% 대비해서 확실히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미시간대도 설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응답자들 또한 인플레이션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 추이가 계속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 사진 3번이랑 4번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사진 3번에 보시면은 지난해 여기 가장 고점이 8월 21일이었습니다. 그때가 9.71불이었는데 이때 최고점 대비해서 현재 한 마이너스 65% 하락을 해 있습니다. 뭐 최근에 천연가스의 하락 원인으로는 뭐 예상보다 덜 추웠다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사진 4번 보시면 천연가스 사용량 감축입니다. 이 보시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 국가들의 천연가스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난 22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천연가스 소비량을 최근 5년 평균 대비해서 15% 사용량을 줄이겠다라고 목표를 잡았는데 여기 결과 보시면 EU의 27개 국가에서 사용량 20%를 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8개 국가들은 이미 목표를 달성했고 또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네. 이게 표를 보니까 약간 노란색으로 돼 있는 게 이제 소비가 는 국가들인데 예, 소비가 는 국가가 거의 없네요. 예, 이렇게 보니까. 두 개밖에 없는데요. 여기 소비가 늘어 있는 가장 아래 이 플러스 7%라고 돼 있는 거는 점이 되게 작은데 몰타라는 나라입니다. 섬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3%라고 돼 있는 곳은 슬로바키아. 이렇게, 슬로바키아군요. 이렇게 두 개의 국가만 늘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위에서 보시면은 마이너스 53% 되어 있는 국가가 핀란드고요. 핀란드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3으로 된 게 뭐 라트비아 그리고 마이너스 42%는 리투아니아 뭐 이런 나라들이 천연가스 소비를 가장 크게 줄였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독일도 한 마이너스 20% 정도 이렇게 달성을 했다라고 하고요. 유럽 국가들 다 이렇게 천연가스 사용량을 크게 줄이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의 가격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거의 10달러 갔던 게 3.5달러 갔으니까. 네. 그리고 3달러가 작년 3월, 2월 예. 뭐 전쟁이 일어나기 거의 전 수준까지 다 떨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천연가스 하락세 뭐 이런 내용들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표를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피크아웃 했던 아까 뭐 9.7달러까지 갔던 게 8월쯤이었네요. 예, 지난해 8월 22일이었습니다. 8월이었고 요때 당시에 이제 제롬 파월이 잭슨 홀 미팅 8월 27일에 왜 그렇게 단호하고 또 매파적으로 얘기했나라고 보면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가격이 거의 고점 대비 한 65% 정도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팩트셋에서 주간 단위로 그 어닝스 인사이트 리포트를 같이 발표를 해주는데요. 여기서 4분기 22년도 4분기 S&P 500의 이익 성장률이 마이너스 3.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진 5번을 봐주시면은 여기서는 일단 이게 수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지난해 4분기 가장 우측에 박스를 쳐놨습니다. 마이너스 3.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기존 전망치가 3.2였던 것 같고요. 이제 리포트를 내면서 마이너스 3.9로 또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사진 5번에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여기 제가 박스를 그 왼쪽에도 여러 개 쳐놨는데 여기 보시면 end of quarter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에는 actual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체로 다 틀립니다.
그렇네요. 네, 여기서 보시면 다 틀리고요. 팩트셋에서 뭐 예를 들면 19년도 1분기에 마이너스 4.3 전망을 했는데 액추얼이 마이너스 4.0으로 나왔습니다. 0.4. 마이너스 0.4입니다. 예. 그래서 이 팩트셋에서 그 전망하는 수치들이 실제 수치와 상당히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마이너스 3.9를 전망하기는 했지만 이번에도 좀 틀리지 않을까, 또는 팩트셋에서 되어 있는 이 컨센서스들이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이 자료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2019년 1Q부터 그 우리나라 반도체도 쇼크가 나기 시작했던 해였고, 그에 반해서 주가는 올라가긴 하는데 그 주식 시장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이제 상승을 이끌었던 시장이 이제 S&P 500이 그해 28.8% 올라가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데, 일단은 센티멘트랑 컨센서스 자체가 되게 안 좋았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안 좋았는데 야, 마이너스 4.3,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4.3, 마이너스 1.8, 이게 2019년 1Q, 2Q, 3Q, 4Q의 기대치 수치였는데 실제는 0.4, 0.3, 2.2 빠졌고 실제로 19년 4Q부터는 플러스로 전환하는. 그렇습니다. 훨씬 더 액추얼이 잘 나왔습니다. 그렇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대체로 실적 발표 끝나고 나면 70% 정도의 기업이 컨센을 그러니까요. 상회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 예상했던 컨센보다는 잘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보수적으로 얘기를 잡아 놓은 것 같고요. 여기서 이번에도 지난해 4분기 이익 성장률이 마이너스 3.9로 나올 것 같다라고 팩트셋은 해놨지만 이거보다는 좀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 6번에서는 이제 지난해 4분기와 그리고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익 성장률을 컨센서스를 줬는데요. 올해 1분기 이익 성장률 마이너스 0.6, 2분기 마이너스 0.7, 그리고 3분기부터는 다시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 성장률 5.2%, 4분기는 10.7% 이렇게 전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리포트에 올해 EPS 전망치를 한 230 정도로 제시를 해서 YY로 4% 넘게 증가를 하는 거로 컨센서스를 잡아놨고요. 그리고 대체로 하반기부터 이익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S&P 500의 12개월 포워드 PR이 한 17.3배 정도가 되는데 5년 평균이 18.5배고요. 그래서 5년 평균보다는 낮고 10년 평균이 17.2배인데 한 10년 평균 정도의 수렴을 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그 리포트에서 S&P 500의 타겟 프라이스를 한 4,500포인트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업사이드를 한 12.5%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에는 약간 오버슈팅 됐던 구간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한 10년 평균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0년 평균이 17.2배 그리고 그 17.2배에 지금 수렴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좀 이따가 채플미에서 또 매주 월요일마다 S&P 500의 이 밸류에이션이 지금 PER이 몇 배인지 체크를 해주시니까 그때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2배가 그 4,500인 거예요. 이거 4,500 잠깐만. 팩트셋의 올해 타겟 프라이스가 4,515포인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4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들 실적 발표 있고 그 리포트 나오면 또 계속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특징 종목으로 테슬라가 장중에 한 6% 급락을 하고 있다가 다 이제 거의 다 회복을 하면서 마이너스 한 0.9 정도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차량 가격 인하 소식이 있었습니다. 모델 3 같은 경우 한 가격을 6%에서 14%, 그리고 모델 Y는 19%에서 20%, 모델 S는 9%에서 15%, 모델 X는 9%에서 13% 정도 가격을 인하한다라고 하는데, IRA 법안으로 올해부터 $7,500 인센티브 이게 있고요. SUV $80,000, 그리고 승용차는 $55,000 이하 차량들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다만 이게 모두에게 주는 건 아닌데 소득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부부 기준 합산으로 한 30만 불
이하를 버는 사람들한테만 주고요. 아마 개인으로는 15만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센티브가 3월 중순 이후로부터 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또 약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 같은데 예산 소진 등의 이유로 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 3 퍼포먼스 이 차량의 가격이 62,990불에서 54,000으로 줄어들고요. 그리고 모델 Y 롱레인지 가격도 66,000에서 53,000 정도로 차량 가격이 줄어들면서 이 위에 말씀드렸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 가격을 낮춰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건데 웨드부시의 댄 애널리스트는 가격 인하가 시장에서 좀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적절한 시기에 좀 전략적으로 잘 판단했다 라고 평가를 했고요. 네. 그리고 테슬라는 텍사스 오스틴이나 베를린 그리고 중국 등에서 글로벌한 스케일을 가지고 있고 전기차 시장에서 좀 점유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테슬라 이슈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55,000불 이하 차량에게만 이 네. $7,500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다 보니까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는 네. 어쩔 수 없이 그냥 63,000불 하던 이 차량 가격을 네. 55,000불 이하로 두 개나 이렇게 떨어뜨렸고 이 부분이 그러면 가격 하락률을 보면 거의 9,000불을 떨어뜨렸으니까 9,000불이 뭐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죠? 한 1,200만 원? 네. 예. 차량 가격이 한 1,200만 원이 뚝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자동차를 파는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 무슨 치킨 게임, 예, 레드오션처럼 막 이렇게 소비자 입장에서 뭐 일단은 좋기는 한데 그죠.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아무래도 그 수익성이 좀 나빠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영향을 받은 것 같고 테슬라는 주가는 왜 6%나 빠졌다가 올라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기업의 주가에 우리가 주가 보통주 평가 모델을 할 때 미래 10년의 현금 흐름을 이렇게 우리가 그 디스카운트해서 현재가로 이렇게 합산을 해보면 테슬라의 미래는 결국은 이제 그 플랫폼이 형성이 되고 그죠. 애플의 서비스 매출처럼 결국은 구독 서비스에서 많은 수익이 창출될 거다라고 사람들은 기대를 하기 때문에 당장 하드웨어를 파는 차량 가격에서 이 인센티브 때문에 한 대당 1,000만 원, 1,200만 원의 가격 인하를 하더라도 미래 그 구독 서비스에서 받는 뭐 자율주행 서비스에서 버는 돈 이런 거에는 영향을 안 줄 거다는 생각 때문에 주가가 좀 회복을 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 숫자들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유나이티드 헬스는 주가는 한 1.3% 하락을 했고요. 4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82.8 빌리언, EPS가 5.34달러 나오면서 컨센서스를 모두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금융주인데요. 숫자들 좀 말씀드리면 JP모건이 매출액이 35.57 빌리언, YOR을 17% 증가를 했고요. EPS는 3.57, 그래서 YOR을 6% 증가를 하면서 컨센서스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4분기 실적도 매출액이 24.66 빌리언, EPS가 85센트 나오면서 컨센서스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YOY로 5.7% 감소를 하면서 19.66 빌리언, 그리고 EPS는 67센트로 YOY를 50%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가 매출액은 컨센을 하회했고요. EPS는 컨센을 상회를 했고, 이어서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지만 EPS는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한 4.34 빌리언, EPS는 8.93 나오면서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뒤이어서 오늘 밤 미국 시장이 휴장입니다. 그래서 내일 좀 금융주들 실적 발표 내용들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데, 일단 숫자들 확인해 보시면은 뭐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4대 금융주들 대손 충당금이 최근 10년 내 최대치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손 충당금의 규모가 JP모건이 한 2.3 빌리언,
시티가 한 1.85 빌리언,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한 1.1 빌리언, 웰스파고가 957 밀리언인데요. 우측에 사진 같이 봐주시면 4대 금융주를 합산으로 해서 대손 충당금의 추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됐었던 22년 말 보시면은 이때부터 화살표를 쫙 그어보면은 지난 한 2012년까지 가게 되는데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는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 규모가 최근 10년 내 최대치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 자료도 상당히 좋네요. 대손 충당금의 추이인데, 예. 네, 2009년도에도 그 피크아웃 치고 이제 네. 떨어질 때부터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올랐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2020년 코로나 때도 대손 충당금을 왕창 쌓아다가 줄어들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대손 충당금을 계속 늘리는 구간이 되는 건지, 예. 그게 이제 2007년 8년도에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대손 충당금을 공격적으로 이제 잡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는 진짜 서프라임 모기지에 관련된 그 부실이 도대체 얼마가 되는지 그걸 모르면서 2007년에서 8년 넘어가면서 대손 충당금을 왕창 쌓게 되는데, 그런 국면이 연출될 거다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지금 있긴 있는데, 평균치로 보면 이 정도의 경제 상황에서는 이 정도 대손 충당금을 쌓으면 거의 다 쌓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도 그랬고, 2014, 15 뭐 테이퍼링이 있었던 해, 이때도 뭐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해가지고요. 2013년 특히나 이때 남유럽 위기가 한창이었었던 2012년, 13년 그럴 때도 여러 가지 노이즈는 많았었는데 실제로 은행들이 대손 충당금을 2013년도에도 줄었었네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계속 그리스 얘기 나오고요. 2013, 14 넘어갔을 때는 또 이제 벤 버냉키가 2013년 5월달에 그 테이퍼링 얘기를 하면서 주식 시장은 막 출렁거리면서 이제 돈을 줄이게 되면 경기가 혹독하게 이제 나빠질 거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은행들의 대손 충당금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이것만 봐도 오히려 그런 노이즈성의 경기 예측 자료보다는 이게 오히려 더 좋네요. 일단 평균치 수준으로 쌓아놨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어서 이번 주 주간 좀 예정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월요일 날은 미국 시장이 휴장입니다. 마틴 루서킹 데이로 미국 시장이 휴장이고요. 중요한 뭐 지표들 보시면 화요일 날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수요일 날에는 또 중요한 이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PPI MOM 그리고 코어 PPI MOM 등등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그리고 유로존 쪽에 CPI가 발표가 되는데, 일단 12월 달 지난달 CPI가 5.2% 그리고 코어 CPI는 9.2%라고 해서 지난달과 일단 동일한 것으로 컨센서스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 그리고 뭐 주택과 관련된 지표들 건축 허가 건수 착공 건수가 발표가 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지표들에 제가 파란색으로 칠을 해놨는데, 지난달 대비해서 둔화되거나 더 낮아질 경우에는 다 파란색으로 입혀뒀는데, 일단 지표들이 지난달 대비해서 다 안 좋아질 것으로 일단 컨센서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밤이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휴장이면 뭐 제가 그 주말 효과라는 게 있다 했잖아요. 사람들은 그 휴장 또는 주말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무서워서 약간 주식을 줄이고 가고 싶은 심리가 있는데, 휴장임에도 불구하고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플러스로 마감을 했다는 게 시장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집니다. 화요일 날에 장전에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그리고 장 마감하고 유나이티드 항공이 있고요. 수요일 날에는 장전에 찰스샵 금융주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엔 장 마감은 알코아인데 여기는 알루미늄과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장전에는 P&G 그리고 장 마감 후에 빅테크 중 하나인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실적 발표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 정리해서 계속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어느덧 실적 시즌이 시작됐고요. 지난번에도 7월, 8월 달에 시장이 좋았었던 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실적 시즌이 시작을 했었고 그죠? 또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또 시장이 좋은 모습이 보였는데 그때도 보면 이제 어닝 시즌이 들어서면서 그렇고 좀 전에도 봤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컨센보다 미국 시장은 거의 70% 이상 평균적으로 한 77% 정도 항상 컨센 부분을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오면서 또 주가가 반등이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네, 컨센이 많이 낮아져 있으니까 3.2% 마이너스 3.9로 3.9% 네, 더 낮췄습니다. 지금 4분기 실적을 마이너스 3.9로 팩트셋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되어 있으니까 다음 주,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우리 남궁재원 주임님과 최상문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계속 좀 팔로우업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순서 연민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궁재원 주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